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말, 언제부터인가 진리처럼 믿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후로 물 한 컵, 운동 전에도 후에도, 그리고 자기 전에도 물을 꼭 챙겨 드시는 분들. 하루에 2리터는 꼭 마셔야 한다던데. 피부 좋아진다고 해서 억지로라도 마셔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마셔야 한다고 해서요. 하지만 잠깐만요. 그 물 혹시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분들도 계십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렇다고 물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고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에게는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수분 관리 기준이 필요합니다. 갈증도 잘 안 느껴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약을 몇 가지나 동시에 드시는 경우가 많은 시니어분들. 이런 상황에서 하루 2리터를 무작정 따라하는 건 도리어 건강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물을 적당히 마셔야 한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시니어에게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물을 마셔야 하는지를 근거와 함께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정부 발표 자료, 학술 논문, 국내외 의학 전문가 인터뷰까지 신뢰도 높은 정보로만 구성했습니다. 이제 곧 물이 약이 될 수 있는 순간과 물이 독이 되는 순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시니어 맞춤형 물 마시는 습관까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혹시 지금 손에 물컵 들고 계셨다면 잠깐만 내려놓고 이 영상부터 먼저 보세요. 우리 몸은 약 60~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혈액, 세포, 장기, 뇌, 심장, 신장까지. 우리 몸 모든 곳에서 물은 기본 자재이자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중요한 물이 왜 시니어에게는 조심해야 할 것으로 바뀌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 수분의 총량이 줄어들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즉, 몸은 이미 탈수 상태인데도 갈증이 안 나서 안 마셨다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게다가 신장 기능도 나이가 들수록 떨어집니다. 젊을 땐 과한 수분도 어느 정도는 걸러내지만 노년기에는 그 능력이 현저히 약화됩니다. 즉, 물을 잘 못 빼내는 상태에서 물을 많이 마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소변으로 나가지 못한 수분은 혈관과 조직에 고이게 됩니다. 그 결과 손발이 붓고 얼굴이 붓고 심하면 폐에 물이 차거나 뇌가 붓는 부종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0세 이상 환자 중 과수분 섭취로 인한 전하투륨 혈증으로 입원한 사례가 연평균 12%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열사병 예방이라는 이름 아래 물만 마시는 수분 과잉 상태가 더 자주 발생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죠. 하루 2리터는 마셔야 해요. 8잔 이상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2리터 기준, 과연 어디서 나온 걸까요? 놀랍게도 이 기준은 1950년대 미국 식품영양위원회가 하루 약 2.5리터의 수분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에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식품을 통해 섭취되는 수분도 포함하여, 즉, 밥, 국, 과일, 채소를 통해 이미 1리터 가까운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마시는 물의 양은 그보다 훨씬 적어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서는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무조건 하루 2리터라는 통념만 퍼졌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도 말합니다. 한국인은 국찌개, 김치, 과일을 통해 식사만으로도 1에서 1.2리터의 수분을 섭취한다. 고요. 따라서 시니어가 마셔야 할 물의 양은 절대적으로 2리터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몸이 얼마만큼의 수분을 소모하는지, 질환이나 약물이 수분 대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고혈압약, 당뇨약, 신부전 치료제,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약들은 수분 배출을 촉진하거나 신장의 기능을 억제하거나 전해질 균형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물 한 잔도 신중하게 마셔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라는 말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없는 조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당신에게 맞는 물의 적정량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인 수분 섭취량 계산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 몸무게 곱하기 30ml가 하루 적정 수분 섭취량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1800ml, 즉 1.8리터가 필요하다는 계산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총수분 섭취량입니다. 즉, 밥, 국, 과일, 채소, 음료 등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수분을 포함한 양이라는 뜻이죠. 대한영양학회에 따르면 한국인은 평균 식사를 통해 하루 약 1에서 1.2리터의 수분을 섭취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물로 마셔야 하는 양은 약 600에서 800ml, 즉 하루에 물 서너 잔 정도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오늘 아침 국을 한 그릇 드셨다면, 점심 때 수박 한 조각, 저녁에 찌개와 함께 밥 한 공기 드셨다면 이미 하루에 필요한 수분의 절반 이상은 드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습관처럼 무조건 2리터는 마셔야지라며 억지로 생수를 들이키고 계시다면 당신은 지금 숨은 과수분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물은 얼마나, 언제,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첫째, 물은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500ml 이상을 들이키면 신장이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려워져 몸이 붓거나 심하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마시는 양은 200ml 이하, 즉 종이컵 한 컵 정도로 나누어 하루 68회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둘째, 기상 직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추천합니다. 자는 동안 체온과 수분이 손실되기 때문에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신진대사 촉진과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식사 직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시니어의 경우 식후 많은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야간요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고 계시다면 저녁 시간대 수분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당뇨나 심장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다섯째, 소변 색깔을 체크하세요. 소변이 옅은 레몬색이라면 수분 상태는 양호합니다. 소변색이 투명하면 과수분, 진한 노란색이나 주황빛이라면 탈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기준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 몸 상태에 따라 수분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나이, 질환, 활동량, 음식 섭취량, 약물 복용 상태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필수, 누군가에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의사의 상담 없이 2리터 이상 마시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1. 신장 질환, 신부전, 단백뇨 등. 2. 신부전. 3. 간경변. 4. 전아트륨 혈증 병력. 5. 이뇨제 복용 중. 6. 야간요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분. 영상 중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분 섭취 루틴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시니어 맞춤형 수분 섭취 루틴을 정리해드릴게요. 기상 직후, 아직 공복 상태일 때 미지근한 물 200ml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건 하루 수분 섭취의 시작이자 몸에 시동을 거는 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전에는 갈증이 느껴질 경우에만 소량의 물을 보충하고 식사 중엔 너무 많은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는 위산이 희석되므로 2, 30분 뒤에 종이컵 반잔 정도의 물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전 10시경 중간 간식이나 휴식 시간대에는 갈증 유무에 상관없이 한 컵 정도의 물을 마셔주세요. 이때는 차가운 물보다는 상온 또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 30분, 마찬가지로 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종이컵 반잔에서 한 잔 정도를 천천히 섭취합니다. 오후 3시경 몸이 지치기 시작하고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소량의 수분 섭취와 함께 과일 한 조각을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 전후 약 복용 여부와 식사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분을 마시되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야간뇨를 방지하기 위해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취침 1시간 전, 만약 밤중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편이라면 이 시간 이후에는 물을 되도록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 갈증이 심하거나 복용 약물 때문에 입이 마르는 경우에는 소량만 입을 적신다는 느낌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물은 씹어 마시듯 천천히. 둘째,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기. 셋째, 소변 색깔을 통해 내 몸의 수분 상태를 매일 체크하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물을 더 마셔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당신 몸에 맞는 물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나는 하루에 3리터씩 마셔 라고 해도 그게 나에게 맞는 양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수분 섭취는 많이 마시기가 아니라 똑똑하게 마시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부터 하루 루틴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다른 주제, 달걀 매일 먹으면 콜레스테롤에 안 좋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